우리의 민족은 맥박이 뛴다고 그러죠. 하나의 맥은 리듬이고, 리듬은 그 민족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맥을 놓치면 숨결을 놓친다고 그러고, 이 숨결은 하나의 DNA 차원으로서 민족마다, 종족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독특한 삶의 물결이라 할 수 있어요. 저마다, 민족마다 기갈이 있죠. 뿌리는 뿌리의 기갈이 있고, 몸통은 몸통의 기갈이 있고, 두둑은 두둑의 기갈이 있어요. 그거는 습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습성은 문화에서도 나타나고, 이 문화에서 나타나는 만큼의 삶의 영향,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삶의 질을 확연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삶의 질, 문화는 우리는 정신문화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신문화를 얘기하기보다는 예술적 차원 일환으로서 비춰지는 그 연극이라던가 영화라던가 오페라라던가 기타 등등의 행위로서 민족의 성향을 찾으려 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신문화를 모르면, 정신문화를 알려 한다면 그 민족의 삶의 맥박을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맥박에 어울려 성장판에 흐트러 나오는 게 흥이고, 그 흥은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삶을 신나게 살아가는가, 그 신이 난다는 것은 기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저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느끼는 게 신이고 흥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얼마나 됐느냐를 볼 수 있는 게 신나하는 것이죠. 근데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유권사를 위한 육생 안위에 결부시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차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고, 이게 저마다 민족 문화, 예술, 연극, 그리고 미술, 기타 등등에 접목을 시켰는데, 선진국이라 해서 그림을 잘 그리고, 선진국이라 해서 먹을 게 많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깨끗하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높은 그러한 건물들이 있어야 선진국이라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육생의 일환으로서 이룬 지식으로 쌓아놓은 삶의 결과물, 육생살이 심으로써 쌓아놓은 결과물, 활동주체의 결과물인 것이죠. 활동주체는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안으로 드러내놓고 안에 있는 심중의 차원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거는 안에 있는 삶의 심중을 끄집어내려 한다면 못다한 자기 삶을 뒤집어 보면서 앞에 있는 이의 어려움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해가 돋는 땅에서 사는 이들은 기운 속에 응집된 지혜를 묻고 쏟아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지혜적 차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차원은 남다릅니다. 해가 중천했던 중쪽에서 살아가는 민족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만큼의 활동의 역량이 크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된 삶을 살아가요. 그들은 교육의 역량이 어떠한 민족보다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교육을 얘기하면 참 서운하다고 할 것이고, 해가 짓는 곳에서 태어난 민족, 거기서 살아가는 민족은 하루 해가 지는 만큼의 하루의 결실의 질량이 나타납니다. 그 결실의 질량은 분명히 육생 행위를 통해 이루어내는 것인데, 문제는 가지는 결실의 질량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해가 돋는 땅에서 사는 이들은
밤의 기운을 머금고 막 태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육생의 결신안을 몸통을 통해 가지로 실어주지 않으면 해가 지는 쪽에 살아가는 서쪽에 있는 이들의 삶은 극히 단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그 차원의 삶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단순하다는 것은 몸으로서 모든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몸으로서 나오는 행위는 일환의 육생 행위로서 활동 주체 아쉬운 자들이 하는 것이고, 몸으로서 하는 행위를 또 일으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죠. 말로 내뿜는 민족은 이 안에 정신량을 가진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환의 육생의 행위를 하는 이들의 이 안에 정신의 말로서 이들을 일깨워주는 질량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들의 삶은 보여주기식이고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식이고 외향적이고 외면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기운 작용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힘의 논리에 휘말린다던가 군중 심리에 쉽게 휘말립니다. 그 내면적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결국은 해돋는 땅에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해돋는 땅에 살아가는 민족이 왜 내면적 삶을 추구하느냐. 그 밤의 질량, 보이지 않는 지혜의 질량을 밤새 머금고 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죠. 이 말은 운용 주체로서 삶의 이로움은 말로 하는 거다. 활동 주체는 행위의 이로움으로서 다 하는 건데 내 온몸으로 띄운다는 것은 결국은 보여주는 것밖에는 안 되고, 신의와 신용을 내걸는 것은 그 입으로 내뱉은 에너지 차원의 질량으로서 네 귀로 들어가게 하고 네 정신을 깨우쳐 주는 것에 있는 것이고, 근데 육생의 일환의 결실을 맺는 것은 육생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먹고 육건사를 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내 삶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은 육을 건사시켜준 다음에 귀로 먹는 에너지 차원이 바르게 섰을 때만이 음양합이 공이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육sen양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하나 되어 나가는 삶의 차원을 나가는 것인데, 이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행위도 단순합니다. 군중심리에 쉽사리 휘말려요. 이 민족은 어떤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서 규합하면 한꺼번에 뭉쳐버립니다. 하지만 해가 뜨는 곳에서 살아가는 민족은 지혜로 뭉쳐있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이 나와갖고 하나로 규합시키기가 힘듭니다. 저마다 대장이라는 얘기죠. 너도 대장, 나도 대장. 과연 이러한 대장들을 어떻게 규합시킬까요?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를 수 있는 민족이라면 가능하는데,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르다가 내 뜻과 같지 않으면 등렬려 갖고 자기의 삶의 차원을 펼치려 드는 민족입니다. 해 뜨는 곳에 살아가는 그 민족. 그래서 그러한 민족일수록 문화, 예술, 반면도 상당히 독특해요. 개성이 독특합니다.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문화와 예술과 창작적인 방면을 가지고 어우러지게 만들어놔요. 그게 우리 민족의 사물놀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기갈은 사물에 잘 나타나 있어요. 괭가리, 징, 장구, 북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기에 바빠요. 내 뜻만 받아달라는 얘기죠. 내 소리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도반님도 어디 가서 안 내면 목소리 큰 게 이긴 거라고 냈다 내 영혼 간두고 목소리만 들였다 키워 갖고 주목을 시켜 나라는 자를 각인을 시켜. 근데 결론은 그들과 하나 되어 나가는 규합의 질량이 부족하면 나를 인식시키는 데만 급급했었지, 그들과 하나 되어 나가는 질량이 없으면 또 관계는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는 것은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각인을 시켰지만 그들에게 뭔가 이로움을 채워줄 수 없는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관계는 다시 서먹서먹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고 우리나라 민족이 갖고 노는 사물놀이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저마다 한몫하려는 데 있고, 한몫이라는 것은 지도자에 있기 때문에 남 밑에 머리 숙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의 머리는 안 될지언정 미꾸라지 머리가 되겠다고도 나오는 것이고 송사리 머리가 나오겠다 되는 것이지 용의 꼬리는 절대 되지 않겠다라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저마다 성장에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목소리만큼이나 그 지혜, 하고픈 욕망의 심연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만 컸고 나를 따르라고 소리만 쳤지 결국 자기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이지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무엇 때문에 따르지 않고 무엇 때문에 나를 배척하며 무엇 때문에 나를 멀리 아는지에 대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을 배척하고 때만 봐라 언젠간 내가 한 주먹해서 혼내주겠다라고 하는 심보만 잔뜩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물도 진짜 잘 치는 이들이 놀면 아름다운 선율이 나와 어깨춤을 덩실거리는 건데 못 치는 이들이 잡으면 소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괭가리는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서 상사들이 친다는 얘기죠. 무지 시끄럽지만 그 강약, 중간약, 리듬이 있어요. 결국은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생동의 그 맥박이 따라 숨쉬고 있기 때문에 네가 괭가리를 치는 만큼의 얼마만큼 이로움으로써 아쉬워 차지해오는 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주어지는 것이고 징은 자신의 소리를 알리라 해요. 그래서 감동의 울림, 감동의 울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네가 내 앞에 온 인연한테 어떠한 감동으로서 나를 찾아오게 만들래. 그리고 너는 어떠한 감동적인 삶으로서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의 감동의 울림판을 울리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은 너와 나의 소리가 한 대 뒤섞어 갖고 삶의 전율을 느끼게 해요. 네 소리를 잡지 않으면, 네 소리를 내 가슴에 담지 않으면 상대방도 내 소리를 가슴에 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소리를 내 가슴에 담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그 결국은 이 북은 뭐냐면은 심장의 고동과도 같아요.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 보이려고 치고 내가 드러내 보이는 만큼 내가 감동을 먹은 만큼 강력한 만큼의 내 심장의 고동을 울려 퍼집니다. 항상 심장의 감동이 울려 퍼질 때는 누가 있냐면 내 앞에 나의 심장을 울려 퍼지게 하는 인연이 있어요. 결국은 징은 북에 맞춰 들어가는 거고 북은 장고에 맞춰 들어가는 거고 장고는 괭가리의 리듬에 맞춰 흔들려 줘야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양처럼 내 말이 맞는 것이니 나를 따르라 해갖고 소리쳐서 나를 따를 수 있는 민족이라면 모르는데 우리 민족은 심형 깊숙이 생각적 차원이 복잡 미묘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동의 맥박에 나의 감동의 울림을 울려 퍼지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너의 그 장구의 심장의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북으로 저 나의 감정을 고동치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이거를 전부 하나로 규합시켜 울려 퍼질 수 있는 이만이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이 해 뜨는 곳을 통해
해가 중천에 뜬 곳을 거쳐 해지는 곳에 이르기까지의 만민을 하나로 어울러 깨우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물놀이나 우리가 이것저것 비벼 먹는 비빔밥이나 그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가 나 앞에 사자짓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자짓 하는 너의 부족함에 네 입맛에 맞는 양념을 갖다 주면 네가 내 앞에서 사자짓을 할까? 그 양념을 찾아내야 하는 게 내 목이라는 얘기죠. 그 양념을 주질 않으면 그는 그 양념에 묻혀 하나의 맛으로 어우러질 때까지 그는 사자짓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순수 내 목이고 내가 해야 나가야 할 일이고 내가 해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이로운 자로서 더 높이 오른 자로서 더 멀리 나간 자로서 운용유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